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내 뺨을 후려쳤다. 내년 같은 게 우리 집 딸을 망치게 둘 것 같아? 당장 꺼져.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손바닥 자국이 불타오르는 뺨을 감싸주고 나는 비에 젖은 몸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그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나일까? 왜 하필 나일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벚꽃처럼 꺾이지 않을 거란 걸. 첫 번째로 그날의 시작을 떠올려보자. 나는 김지은,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런 여자. 내 삶은 늘 회색빛이었다. 가족은 시골에 남아있었고 서울로 올라온 지 5년째, 친구라고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 뿐. 하지만 그날 회사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모든 게 바뀌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오후, 나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이수연. 그녀의 미소가 방 안을 밝히는 듯했다. 수연은 26살,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 여성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됐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그리고 목에 걸린 은은한 향수의 냄새. 그녀가 내 옆 테이블에 앉으며 스케치북을 힐끔 보았다. 그림 그리는 분이시네요. 제 취미도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꽃 좀 외로워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스케치북에 그린 건 비에 젖은 장미 한 송이였다. 외로운 꽃이라. 맞아요. 왜 그렇게 느껴지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꽃잎이 다 젖어서 누군가 안아주고 싶어 보이니까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은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려 사는 삶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하세요. 결혼도, 직장도, 모든 게. 하지만 저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 스며든 슬픔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홀로 버티는 나날들, 사랑에 대한 두려움.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한강을 걷는 상상만으로도 설레어.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그녀가 내 명함을 받아들고 다음에 또 봐요. 지은 씨라고 말할 때 내 심장이 처음으로 제대로 뛰었다. 며칠 후 수연이 메시지를 보냈다. 한강에서 산책 어때요? 비는 그쳤어요. 우리는 만났다. 한강공원, 노을이 지는 저녁. 그녀가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웃었다. 지은 씨 웃을 때 눈이 휘어져요. 귀여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우리는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수연아, 이게 우리 사이가 뭐야?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으니까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감쌌다. 한강 물결이 속삭이듯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고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엄격하세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나 혼자 키우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사랑은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는 키스했다. 북촌의 좁은 골목에서 벚꽃 잎이 흩날리는 봄날에. 그 키스는 달콤하고 짜릿했다. 한국의 봄바람처럼
우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연의 아버지, 이 회장님. 그는 재벌급 기업의 CEO로 보수적인 가치관의 소유자였다. 수연이 나와의 만남을 숨기려 애썼지만 우연히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에 띄었다. 우리는 인사동에서 찍은 셀카, 손을 잡은 채 웃는 모습. 그날 밤 수연이 울며 전화했다. 아버지가 봤어. 화내셨어. 그런 여자애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괜찮아, 수연아.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텄다. 다음 날 이 회장님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김지은 씨, 우리 수연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군. 너는 평범한 집안, 평범한 직장. 게다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희 둘이 그딴 짓을 한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회장님, 저희는 진심이에요. 수연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웃었다. 차갑게. 사랑. 그건 헛소리야. 우리 집안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내 직장도, 내 삶도 망쳐줄 테니까. 나는 눈물을 삼키며 나왔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아파트로 달려와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난 너 없인 못 살아. 아버지를 설득하게.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에서 빛났다. 우리의 사랑은 이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수연의 친구들, 그녀의 사촌 누나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됐다. 누나는 수연아,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아버지께 말씀드릴까? 라고 위협했다. 그것이 반역의 시작이었다. 사촌 누나는 이 회장님에게 모든 걸 고자질했다. 사진, 메시지, 심지어 우리의 키스 영상까지. 어떻게 알았을까? 수연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그녀는 후에 털어놓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수연이 울었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이잖아. 이 회장님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수연을 집에 가두고 나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접근하면 고소할 거야. 나는 직장에서조차 압력을 느꼈다. 내 회사가 그의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려 했고 갑자기 그 계약이 취소됐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 상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래 나왔다. 작은 모텔에서 만나 우리는 속삭였다. 도망갈까? 제주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까? 그녀의 제안에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 없어. 가족이잖아. 그녀의 눈물에 나는 포기했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의 밤, 우리는 한강에서 비밀 데이트를 했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축제날,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지은아, 결혼하자. 우리만의 결혼식 후 우리는 반지 대신 한강물에 약속을 새겼다. 손가락에 물방울을 묻히며.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미래를 꿈꿨다. 한국의 전통처럼 한지 등불을 밝히며 기도했다. 이 사랑이 영원하길.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사촌 누나의 질투 수연이 그녀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느꼈던가 우리를 파괴했다. 그녀는 언론에 우리 관계를 유출하려 했고 이 회장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어느 날 나는 길거리에서 납치당할 뻔했다. 검은 차가 나를 쫓아오고 회장님의 지시야. 당장 사라져. 운전사의 목소리가 섬뜩했다. 나는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수연은 알게 됐다. 아버지.
어떻게 그녀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그 대면이 고조였다. 이태원의 레스토랑, 가족 식사 자리. 수연이 소리쳤다. 아버지, 지은이를 사랑해요. 왜 막으세요? 이건 2025년이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는 내 딸이야. 그런 비정상적인 걸 용납할 수 없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가정. 아버지, 사랑 없는 결혼이 가정인가요? 저는 지은이와 함께 할 거예요. 그는 탁자를 내리쳤다. 그럼 집에서 나가. 상속권 포기해. 수연은 일어섰다. 좋아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그날 수연은 내게 왔다. 짐을 싸서. 지은아, 같이 도망가자.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새로 시작해. 나는 망설였다. 수연아, 내 가족을 버리게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설득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야. 너와 내가 가족이야. 우리는 기차를 탔다.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 창밖으로 스치는 산맥이 우리의 미래처럼 펼쳐졌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하며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수연이 요리를 했다. 한국식 비빔밥, 매운 고추장 소스에 듬뿍. 이게 우리 집밥이야.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해. 우리의 밤은 뜨거웠다. 서로의 피부에 새긴 문신처럼 영원한 약속. 하지만 이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설 탐정들을 보냈다. 우리의 위치를 추적해 부산에 도착했다. 어느 비오는 날 그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다. 수연아, 돌아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나를 끌어안고 서 있었다. 아버지, 저희를 인정해주세요. 그는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증오가 아닌 슬픔이 스쳤다. 김지은 씨, 내가 수연이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용서할게. 그 순간 비가 그쳤다. 우리는 가족이 됐다. 이 회장님은 천천히 변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고 책을 읽으며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수연의 결혼식은 한옥에서 친구들과.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가 내 삶의 빛이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수연의 사촌 누나가 다시 나타났다. 수연아, 내가 아버지를 속였어. 상속권을 포기한 대가로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의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수연은 흔들렸다. 누나, 왜 그래? 우린 가족이잖아. 하지만 누나는 웃었다. 가족. 너 같은 게? 아버지는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는 수연을 지키려 애썼다. 수연아, 돈이 아니야. 사랑이잖아. 우리는 다시 한강으로 갔다. 물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삼켰다. 지은아, 나우 두려워.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날 우리는 결심했다. 우리만의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픽 디자인과 경영을 결합한 작은 스튜디오. 이름은 벚꽃 약속. 스튜디오 오픈 날 친구들이 모였다. LGBT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서울의 퀴어바에서 알게 된 이들.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다. 수연의 아버지도 왔다. 잘됐군.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투자금을 주었다. 미안하다. 지은 씨, 과거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나 누나의 반역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튜디오를 방해했다. 클라이언트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계약을 취소시켰다. 이 회사가 레즈비언 커플이 운영한다니 신뢰가 안 가. 이 클라이언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수연은 울었다. 내 탓이야.
가족 때문에 나는 그녀를 흔들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싸워보자. 우리는 싸웠다. 소셜미디어에 우리 이야기를 올렸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포스트는 바이럴이 됐다. 수많은 응원이 쏟아졌다. 퀴어 액티비스트들, 젊은 세대. 심지어 이 회장님의 회사 직원들도. 누나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였어.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우리는 산책했다. 수연이 말했다. 지은아, 임신하고 싶어. 우리 아이 나는 놀랐다. 어떻게, 그녀는 웃었다. 입양이든 대리모든. 한국에서도 가능해졌으니까 우리의 꿈은 커졌다. 가족, 진짜 가족. 세 번째 부분. 겨울의 추위가 서울을 덮쳤다.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 장식 아래 핫초코를 마시며. 수연의 손이 차가웠다. 지은아, 아버지가 병이야.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이 회장님, 위암 진단. 수연이가 간호할 거야? 너도. 와줄래? 병원방, 무거운 공기. 그는 나를 보았다. 지은 씨, 수연이를 부탁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수연은 매일 병원을 오갔다. 나는 그녀를 지탱했다. 밤에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고마워, 지은아. 너 없인 버틸 수 없어. 치료는 고됐지만 그는 회복됐다. 퇴원 후 그는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사업 잘 되네. 축하해. 그의 미소는 처음이었다. 진짜 미소. 그는 우리에게 한옥집을 선물했다. 결혼 선물이야. 북촌에 우리는 감동했다. 전통 한옥에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비극이 다가왔다. 수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짧았던 로맨스. 그녀는 수연아, 나 아직 사랑해. 그 여자 버려으라고 했다. 수연은 동요했다. 지은아, 나 과거가 나는 상처받았다. 믿어.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포기하지 마. 수연아.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추운 바람이 불었다. 포기할까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수연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너만 사랑해. 우리는 화해했다. 더 깊이. 이제 영원히. 네 번째 부분.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 여의도 공원.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수연이 말했다. 입양 절차 시작했어. 우리 딸, 나는 기뻤다. 이름은 뭐로 할까? 봄처럼, 사계지. 스튜디오는 성장했다. 한국 문화와 퀴어 테마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유명해졌다. 한복 모티브의 레인보우 로고.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이 회장님은 자랑스러워했다. 내 딸이 잘 됐어. 하지만 고조의 순간이 왔다. 가족 모임, 추석. 한옥 마당에서 송편을 빚으며 사촌 누나가 다시 도발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꼴이야? 손녀도 없이 이 회장님은 화냈다. 입 다물어. 수연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누나는 떠났다. 영원히.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한옥의 부드러운 이불 위에서. 수연아, 내가 내 전부야. 다섯 번째 부분. 여름 휴가, 제주도. 검은 모래사장, 우리는 수영했다. 수연의 배가 살짝 부풀었다. 집양된 아이의 상상. 엄마가 돼, 지은아.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돌아와,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친구들과 가족. 이 회장님이 주례를 섰다. 오늘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은 용서와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역의 잔재. 과거 연인이 다시 연락했다. 수연을 빼앗아갈게 위협 편지. 우리는 경찰에 갔다. 그녀는 체포됐다. 끝났어. 수연이 안도했다. 6번째 부분. 가을,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다. 입양. 작은 여아, 이름 사계. 한옥에서 우리는 가족이 됐다. 이 회장님은 손녀를 안고 웃었다. 고마워, 지은아. 내 덕분이야.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린다. 우리는 한강을 걷는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수연의 손이 따뜻하다. 우리의 사랑은 한국의 사계절처럼 영원히 피어난다. 사랑은 미워함 속에서도 빛난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를 미워했지만 그의 딸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덕에 우리는 자유로웠다.